들어가죠. 자, 통계 단원 보니까 첫 번째 무슨 값이 있어요? 대표 값이 있죠, 그쵸? 자, 대표 값은 무엇이냐? 어떤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야, 너네를 나타내는 대표하는 값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야. 이번에 중간고사 보고 나면은 꼭 이런 친구들 있죠. 야, 우리 반이 이제 반이 10개인데 우리 반이 이번에 몇 등 했어. 평균이 우리 반이 뭐 80점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 반이 1등 했어. 뭐 이런 이야기지, 그치? 또는 자, 이번에 체육대회를 했더니 달리기를 했어, 그치? 그랬더니 우리 반이 100m 달리기를 했더니 평균 뭐 한 15초 나왔어. 우리 반이 제일 빨라. 자, 이렇게 어떤 집단 혹은 어떤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게 대표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대표값이 바로 뭐다? 첫 번째 평균입니다. 평균.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자료의 총합이죠, 그렇죠? 자료라는 건 뺄게요, 그냥. 총합을 뭘로 나눠요? 총 개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자, 근데 거기에 교재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별량이라고 나와 있어. 별량. 별량의 총합과 별량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별량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변자가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이라는 거는 수치예요. 수치. 변하는 값. 변하는 양. 변하는 값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표시하면 이제 뭐 영어까지 쓸 건 없겠지만 랜덤 자, 변하는 값이다. 변하는 값. 그러니까 어떤 값이든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별량으로 쓰기 좋은 것들은 뭐야? 별량으로 쓰기 좋은 값들은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몸무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성적도 있을 것이고, 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별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학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이제 몸무게, 키, 뭐 성적, 그다음에 뭐 줄넘기 횟수, 뭐 이런 것들이 별량이 되는 거야. 맞니? 자, 어렵지 않죠? 설마 뭐 평균을 못 구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 아니야 지금. 그지? 자,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 밑에 보니까 중앙값이라고 있죠. 자, 중앙값 말 보자마자 바로 떠오르죠. 중앙 가운데 값이구나. 맞니? 자, 가운데 값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자료의 개수가 홀수 개인 경우랑 자료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좀 편한데요. 예를 들어보면 자, 자료가 1, 2, 5, 7, 뭐 20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평균을 구하지 않더라도 가운데 숫자가 5네. 그러면은 야, 너를 대표값으로 할게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사람을 키 순서대로 세웠어. 이렇게. 그치? 이렇게 키 순서대로 세웠더니 굳이 평균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대략 이 가운데 값이 뭐가 되는 거죠? 평균이 되지 않겠냐라고 지레짐작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굳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운데 값이 우리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진 않겠지. 정확하진 않는 거고 그냥 대략 너를 그냥 대표값으로 써줄게. 귀찮아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중앙값은 가운데 값을 대표값으로 그냥 쓰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됐지? 자, 대신에 이 중앙값은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크기 순서로 나열을 해줘야 됩니다. 크기 순서로 나열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그냥 숫자 써놓고 가운데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차례대로 나열해 놓은 다음에 가운데 값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 만약에 가운데 값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자 27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제가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는데 가운데 값이 안 보이네요. 없지? 가운데가 없단 말이에요. 가운데가 어디 있어? 이 가운데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가운데 값을 중앙값으로 쓰고 싶은데 가운데 값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숫자의 합을 2로 나눈 평균값을 중앙값으로 쓰는 겁니다. 가운데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략 가운데 값은 양쪽에 있는 수의 평균이겠다라고 생각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6입니다 라고 말해주겠죠. 그렇죠? 이해됐니? 이게 중앙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최빈값. 자, 최빈값은요 역시 단어에서 다 나와 있어요. 단어만 잘 보시면 돼요. 최빈, 최자라는 거는 가장이지, 그치? 아니? 가장 크다, 가장 작다 이런 걸 거야, 그치? 아무튼 가장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빈이라는 거는 빈출이에요. 빈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잘 보세요. 111, 22, 3이에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 누구죠? 1이 가장 많이 나타났죠. 그렇죠? 따라서 최빈값은 1이 되는 거예요. 1. 자,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 1, 2, 2, 3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최빈값이 누가 될까요? 2랑 1. 그렇죠. 2하고 2가 제일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빈값은 1도 되고 2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되면요. 1, 2, 3 이렇게 있어. 자, 여기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개수가 똑같지, 그치? 나타나는 숫자들의 개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최빈값이 없는 겁니다. 최빈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 이해되시죠? 자, 평균은 뭐다?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면 끝. 중앙값은 뭐다?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자유의 개수가 홀수개면은 가운데 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쵸? 그럼 너가 중앙값이야. 근데 자유의 개수가 짝수개면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운데 숫자가 없으니까 임의로 가운데 숫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양쪽에 있는 숫자의 평균으로. 됐죠? 자, 그리고 최빈값은 말 그대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니까 자, 얘를 총 3개 들어놨죠, 그쵸? 최빈값이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도 있고요, 2개 있을 때도 있고요,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이 중앙값이라는 게 좀 더 웃긴 건데요. 중앙값은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 자, 만약에 자, 첫 번째 경우로 한번 봐볼까? 1, 2, 5, 7인데요. 갑자기 여기 끝에 있는 숫자를 선생님이 1000이라고 써버렸어요. 그치?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이 숫자 5개의 평균은 5와 가까운 숫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망 택도 없지, 그치? 합이 너무 커져버렸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큰 값이 나타나거나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 나타나면 이 중앙값은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기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맞나요? 최빈값도 마찬가지예요. 최빈값도 마찬가지로 요 3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1000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맞니? 그럼 평균은 나타내기 어려워요. 맞니? 평균값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값들이 나타나면은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야. 중앙값과 최빈값은. 이해되셨나요?
자, 중앙값에서 조심할 거는 자료의 개수만 조심하시면 돼. 가운데가 있냐 없냐 이렇게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번 문제, 대표 문제 가볼까요? 1번 문제 가보니까 4.5가 있고요, 3.6이 있고, 4가 있고, 4.4가 있고, 3이 있고, 5.2가 있고, 3.3이 있어요. 자, 평균을 구하래요. 1번 문제 평균. 자, 평균 했더니 뭐 하면 되죠?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요거 개수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지. 7로 나누면 되겠죠? 자, 이제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 되는데 합을 어떻게 계산할까? 요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죠? 7이 아니라 얼마 되니? 8이 되죠, 그쵸? 자, 요렇게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9.5가 되겠죠, 그쵸? 8.5가 되겠지? 계산이. 자, 그 다음에 얘랑 요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요? 13이 되죠, 그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죠? 7이 되죠, 그쵸? 맞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할 건 7이랑 8이랑 13 이렇게 있네, 그치? 따라서 합이 얼마죠? 28이 되더라. 자, 합이 28이 됐으니까 평균은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4시간이 됩니다. 단위는 꼭 써줘야 되겠죠? 시간을 조사한 거니까. 문제 쉽지? 자, 통계 어렵지 않습니다. 8, 7, 10, 11, 7, 7, 4, 5, 4. 자, 뭐를 구하라? 중앙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중앙값을 구해야 되는데 중앙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이 자료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크기순으로 나열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크기순으로 나열해야 되니까 가장 작은 수 4부터 씁시다. 4, 4. 그 다음 누가 들어오죠? 5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는 7, 7, 7. 그 다음에 8, 10, 11. 이렇게 되겠지. 맞니? 자, 그러면 개수를 잘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지, 그치? 9개니까 가운데 숫자가 있죠? 가운데 숫자가 몇 번째죠? 양쪽에 4개씩 있으니까 가운데 숫자는 7이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답은 7이 된다. 쉽지?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 3, 4, 1, 1, 2, 4, 4, 5, 2. 자, 이번에는 무슨 값을 물어봤어요? 최빈 값을 물어봤죠, 그쵸? 자, 최빈 값은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를 찾으라는 거겠죠, 그치?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누구였을까요? 6은 1번, 3은 1번, 그 다음에 4가 3번 나왔죠, 그쵸? 1은 2번, 2도 2번. 따라서 최빈 값은 얼마다? 4더라. 쉽죠? 뒤에 뭐 대표 문제 같은 거 풀 것도 없지, 맞니? 자, 4번 보죠. 4번 보니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이 6개에 대한 평균이 11이라는 거예요. 그럼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 거죠, 우리? 계산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자, 14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x 더하기 16을 뭐로 나눈다? 6개로 나누자. 자, 그러면은 이 6이 2항에서 올라가면 되겠죠, 그쵸? 올라가니까 66이 될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더하니까 10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 30. 맞니? 그럼 둘이 더하면 40이 됐겠죠? 거기다가 12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52가 됐겠지? 따라서 x는 얼마다? 14. 이렇게 쉽게 구해지죠, 그쵸? 자, 그럼 이제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 있죠? 어느 꽃가게에 1년 동안 순이익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래요. 평균과 중앙값에서 이 자료의 중심 경향을 잘 나타내주는 거 밑줄 치세요. 중심 경우를 나타내는 거. 자, 여러분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점 아까 말해줬었죠. 자, 이 값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눈으로만 가만히 봐도 100 후반에서
한 200 초반이 몰려있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쵸? 근데 갑자기 여기에 누가 있어요? 1000이라는 값에다가 별표를 해보고요. 1000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평균값이 갑자기 올라가죠, 그쵸? 평균값이 올라가니까 이 평균값이 자료를 대표하기에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죠? 그죠? 근데 갑자기 극단적인 값이 있으니까 가운데 값이 이 자료를 대표하기에는 조금 더 좋겠지, 그치? 맞니? 아까 선생님 말 좀 잘못한 거야. 그 뭐야? 극단적인 값이 있으니까 평균 값이 갑자기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니까 원래 우리들은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뭐야 이게 뭐 한 거죠? 순이익을 조사해 봤더니 내가 맨날 한 200 정도 벌었어. 근데 갑자기 1000만 원 벌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연봉이 확 올라간 건 아니잖아, 그치? 아니? 내가 매달 버는 금액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은 평균보다는 뭐가 더 적절하다? 중앙값이 더 적절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평균적으로 200을 버는 사람인데 갑자기 한 달 정도 1000만 원 벌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갑자기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나는 평균적으로 한 200 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그래서 중앙값이 적절하다. 이유는 뭐예요? 이런 극단적인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됐니? 이유가 극단적인 값이 5에서 존재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삼포도를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삼포도에다가 우리가 좀 써놓도록 하죠. 자, 이 산자라는 게 뭐냐면요. 이 산이라는 거는 흩어지다라는 산이에요. 흩어지다. 오케이? 흩어질 산이야. 이 산이. 그 다음에 자, 포라는 건요. 포라는 거는 분포. 분포입니다. 분포. 자, 그 다음에 이 도라는 거는 그림도가 아니라요. 정도예요. 정도. 그래서 산포도라는 말은 이 단어 하나하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뜻을 알면요. 내용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분포가 어느 정도 되냐? 다시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냥 흩어진 정도예요. 알겠죠? 얼마나 너 흩어져 있는 거야? 됐니? 너 분포 상태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포도가 크면 흩어진 정도가 커지겠죠, 그렇죠? 한국말로 바꾸면 맞니? 자, 그 다음에 다시 산포도가 작아지면 흩어진 정도도 작아지겠죠. 어려운 말 아니지, 그치? 맞니? 산포도가 커지면 야, 너네들 되게 흩어져 있구나. 그 다음 산포도가 작으면 아, 너네 흩어진 정도가 좀 작구나, 모여있구나 라는 거죠. 자, 학교 체육대회라는데 체육 선생님이 야, 너네 운동장으로 집합해 그랬어. 그랬더니 학생들이 정말 예의 바르게, 그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서 딱 줄을 이쁘게 서서 딱 모여있어. 그지? 모여있으면은 흩어진 정도가 작겠죠. 그러면은 산포도가 작겠지.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딱 모여있으면 위에서 선생님이 딱 바라봤을 때 굉장히 모여있는 게 안정돼 보이죠, 그쵸? 맞나요? 누가 봐도 학생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안정적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안정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안정적.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야, 모여 그랬더니 지들 마음대로 막 친구들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굉장히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겠죠, 그쵸? 그러면 산포도는 커질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불안정해 보이죠. 맞니? 안정과 불안정 이해되시죠, 그쵸?
흩어져 있는 게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자료가 막 이렇게 얘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용어 정리 하나씩 하면 내용이 쉬워져. 자,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 두 번째 편차가 나와요. 편차라는 거는 자, 차이를 물어보는데요. 어떤 차이냐? 아니, 흩어져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흩어져 있으니까 도대체 자료들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이 편차는 별량에서 누구를 뺀다? 평균을 뺀다라고 공식을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되죠라고 하면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거 자체가 정의죠, 정의. 정의니까 증명이 불가능해. 편차라는 용어는 각 별량들의 차이를 찾고 싶은 건데 기준점을 뭘로 잡았다? 평균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량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야? 이걸 찾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또 체육대회를 생각해봐.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야, 너네 운동장으로 모여 그랬어. 모이라 그랬더니 기준 한 거야, 그치? 자, 이 기준이 평균인데 자료가 A라는 친구는 여기 있고요. B라는 친구는 여기 있고요. 뭐 C라는 친구는 여기 있고요. 뭐 D라는 친구는 여기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A, B, C, D라는 별량은요. 별량이 뭐라고 그랬죠? 변하는 값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디로부터? 평균으로부터 얘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요. A는 자, B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또 C는 요만큼 떨어져 있고요. D는 또 이만큼 떨어져 있죠. 맞니? 이 떨어진 값을 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A랑 B는 평균보다 크잖아요. 근데 C하고 D는 평균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게 되면 양수도 나오고 음수도 나오겠네요. 그러겠지. 그래서 두 가지 값으로 나오게 된다. 자, 플러스 값이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도 하겠죠. 이거는 어떤 경우죠? 별량이 누구보다 큰 거죠? 평균보다 큰 경우. 음수가 나오는 거는 별량보다 누가 큰 거다? 평균이 큰 거다.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동일한 자, 동일한 원리는 이제 뭐가 있냐?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는 것은 절대값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래서 절대값이 크면 편차는 커지겠죠, 그쵸? 절대값이 작으면 편차는 0에 가깝겠지, 맞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자, 편차의 절대값이 크면, 편차의 절대값이 커지면, 자, 평균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편차의 절대값이 크면 평균으로부터 멀어진다. 자,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흩어진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 뭐가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삼포도가 퍼져버린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지, 맞네? 자료가 흩어지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편차의 절대값이 작으면 자, 모이겠죠. 다시 말하면 모이겠지, 그치? 자, 모이니까 당연히 자료들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삼포도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용어에서 잘 보세요. 용어에서 편차에서 이 차를 잘 보면 됩니다. 차라는 거는 빼는 거잖아, 그치? 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모이겠죠, 그쵸? 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멀어지겠지, 그치? 뺀 값이 커지면은
멀어지니까 3포도는 커질 거고요. 뺀 값이 작아지면 모이겠죠. 그러면 3포도는 작아지더라. 이해됐니? 자, 이때 추가로 이제 공식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두 번째 공식. 엄청 중요한 건데 암기를 해야 돼요. 편차의 총합은 0이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 암기도 해야 돼요. 자, 이 통계 단어는요, 외워서 푸는 겁니다. 이해라고는 뭐 그냥 흐름만 이해하는 거지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거야. 원주각하고 뭐 이런 거는 외울 게 몇 개 없었죠. 근데 통계는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돼요. 뭐다? 편차가 뭐야? 그러면은 별량에서 평균 빼는 거예요. 변평이에요, 선생님. 외워야 되고요. 자, 편차의 절대값이 크면 차이가 커지니까 멀어지기 때문에 3포도는 커져요. 이건 이해겠죠, 그렇죠? 그죠? 편차의 절대값이 작으면 차이가 작아지니까 모이게 되죠. 모이게 되잖아요, 선생님. 모이니까 3포도는 작아져요. 왜? 3포도가 뭐니까? 흩어진 정도니까. 흩어진 정도가 커지면 불안정해지죠? 우왕좌왕 있으니까. 3포도가 작으면 모여 있겠죠? 굉장히 밀집돼서 모여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모이는 거죠. 3포도가 커지면 차이도 커지겠죠? 맞니? 3포도가 작아지면 차이도 작아지겠죠? 뭐가? 절대값이. 왜? 평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멀어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왼쪽으로 멀어지는 거는 편차는 작아져요. 왜? 음수니까. 하지만 절대값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편차는 절대값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부호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당연히 있는 거겠죠. 왜?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니까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플러스, 별량이 평균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편차의 총합이 0이다라는 이 특수한 공식을 또 외우셔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옆에 30번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30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자, 평균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평균이 163이라고 돼 있고요. A, B, C, D, E. 자,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거 F까지 있네. 자, 여기 편차라고 있죠. 편차. 그다음에 X, 5,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 있죠. 자, 편차만 가지고도 꽤 많은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편차의 합은 얼마다? 0이다라는 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지 요 x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x 더하기 5 더하기 2 빼기 3 마이너스 1 더하기 0은 0이 되더라. 그럼 x에서 자,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죠? 7에서 4 빼니까 3이 되는 거죠, 그치? 따라서 x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잘 봐. 자, x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게 뭐예요? a의 키를 물어봤죠, 그쵸? a의 키. 자, 키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뭐라고? 너 별량이구나. 왜? 키라는 거는 변하는 값이잖아요. 변하는 값. 고정된 값이 아니지. 모든 키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편차 공식에다 씁니다. 편차는 공식이 뭐라고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라고요. 자, 그래서 A의 키에서 누구를 빼는 거죠? 163을 뺐더니 편차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별량에서 평균 뺐더니 편차다. 따라서 A는 얼마죠? 160.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편차에 대한 내용 이해되셨니?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집에서
공식 보면서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안 풀어보시면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거는 이해고 나발이고 아니니까 보고 푸세요. 자, 분산 보죠. 갑자기 삼포도를 공부하고 편차를 공부했는데 분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분산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죠? 여기 뒤에 이런 말이 있지. 산자가. 그지? 이 산자가 뭐죠? 흩어진 거죠. 그쵸? 그지? 맞니? 흩어질 산이잖아요. 그쵸? 흩어져 있는데 그놈의 분포 정도를 값으로 찾고 싶다는 거예요. 분산은 흩어진 정도의 분포 상태를 수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수치를 처음으로 표현해 준 게 누구였죠? 편차였지. 맞니? 삼포도도 말로 했잖아요. 나도 얼마나 흩어졌어? 삼포도가 좀 커. 그러면 많이 흩어졌네. 삼포도가 작으면 별로 안 흩어졌네. 근데 그거를 좀 수치화했던 게 방금 편차였던 거 보셨죠? 근데 문제는 그 편차를 다 더하면 얼마였죠? 0이 나와버렸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편차를 이용해서 평균을 찾고 싶다 보니까 편차를 더해서는 안 돼. 따라서 분산이라는 거는 공식으로 첫 번째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자, 이렇게 말로 써놓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아, 편차를 그냥 더해서는 안 되고 편차 제곱을 더해서 평균을 구하는 게 낫겠구나. 왜?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뭡니까? 평균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총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누구를? 편차 제곱의 합을. 맞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또 써놔보도록 하죠. 이 편차라는 게 뭐였죠? 자꾸 쓰면서 외우는 거예요. 별량 빼기 뭐다? 평균. 별량 빼기 평균을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총 개수로 나눠주면 누가 나온다? 분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산 밑에 뭐가 있죠? 표준 편차가 있죠. 이 표준 편차라는 거는 별거 없고요. 그냥 분산을 구한 다음에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분산은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준 편차는 단위를 써요. 이게 좀 차이점입니다. 선생님, 표준 편차는 뭐라고요? 분산을 구하신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따로 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분산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분산은 편차의 평균이 아니에요. 왜?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돼버리니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더라도 항상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럼 이 편차를 이용해서 흩어진 정도를 찾으려면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호가 다 플러스가 되잖아. 맞니?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 평균의 뜻이 뭐예요? 다 더해서 총개수로 나누자. 그러면 다 더하긴 다 더한데 누구를 더한다? 편차 제곱을 다 더한다.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는 뭐다?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면 된다. 그런데 차이점은 분산은 비용신. 그래서 단위를 안 써. 얘는 표준 편차. 뭐다? 단위를 쓴다.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외우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우리가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좀 오래 걸려요. 분산 구하는 방법이. 공식이. 자, 31번 갑니다. 5명의 턱걸이 개수입니다. 5, 7, 9, 4, 5예요. 자, 지금부터 뭐를 먼저 구해야 되죠? 분산을 구하려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을 써야 되는데 이 편차를 구하려면 잘 보세요.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알아야 돼요. 왜?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지 편차가 나오니까 따라서 조금 귀찮지만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분산은요 연산력을 좀 요구해요. 어떤 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만.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해주니까 얼마가 되죠? 30이 되죠, 그쵸? 5분의, 아니 30이 아니라 얼마냐? 30 맞죠? 5분의 30, 6이 되죠. 자, 6이 되니까 이제 두 번째, 자, 분산을 구할 거예요. 분산은 5로 나눠주긴 나눠줄 건데 어떻게 나눠준다? 얘가 별량이죠. 별량에서 누구를 빼야 돼요? 평균 6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쵸? 6을 빼서 뭐 해준다? 제곱해준다. 5에서 6 빼서 제곱, 7에서 6 빼서 제곱, 9에서 6 빼서 제곱, 4에서 6 빼서 제곱, 그 다음에 5에서 6 빼서 제곱.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5분의 떼서 제곱하니까 1, 3, 3은 9, 다시 2, 2는 4, 1 맞죠? 일어나.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5분의 16이 되지, 그치? 5분의 16이니까 얼마죠? 3.2. 분산이 3.2가 나왔죠? 그럼 세 번째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고요. 어디다가? 분산에다가. 단위는 누구만 안 쓰는 거죠? 분산만 단위를 쓰지 않고요. 평균, 표준 편차 다 뭐야? 단위를 써줘야 됩니다. 여기는 턱걸이 횟수니까 회, 여기도 회. 하지만 얘만 쓰지 않는다. 됐죠?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니까 적어놓으세요. 연산하는 법을 알아야죠. 알아야지 풀 거 아니야. 맞니? 알아야지 풉니다. 자, 분산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편차 제곱의 평균에서 편차 제곱 평균 구하면 끝나는데 공식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적어놓도록 하세요. 자, 분산 구하는 공식 두 번째.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누구를 빼버린다? 평균 제곱을 빼버린다라는 겁니다.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겠죠, 그쵸? 자, 평균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한다? 총 개수로 나눠준다. 누구를? 별량 제곱의 합을.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평균 제곱 빼버리면 되겠죠. 자, 별량 제곱의 평균. 항상 평균이 들어가면은 총합을 총 개수로 나눠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별량 제곱의 합을 총 개수로 나눠준다. 그러면 별량 제곱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평균은 이미 구해져 있는 평균을 제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공식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식인데 이거를 왜 알아놔야 된다? 이제 중학교 시험은 주관식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 거지, 그치? 이제 서술형이라는 게 사라지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그치? 그래서 객관식으로 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객관식으로 풀 때 이게 굉장히 꿀템인 거예요. 연산을 5분 걸릴 걸 1분이면 끝내줍니다, 얘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고등학생들은 다 이걸로 풀어요. 이렇게 푸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내지도 않고요, 시험 문제를. 이걸 주로 쓰게끔 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건지 32번을 보시면 돼요. 32번 보니까 별량 4개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4, 8, A, B. 자, 이렇게 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평균. 평균이 얼마죠? 6. 그 다음에 분산은 얼마가 됐죠? 10이었다. 이때 갔을까? 이때 물어보는 게 뭐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물어본 거예요. 자,
자, 이 문제 별표하세요. 자, 이 문제를 1번으로 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자, 왜 복잡한지 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보세요. 이 풀이가 안 좋다는 걸 봐봐. 1번 풀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총 4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자, 4에서 6빼서 제곱, 8에서 6빼서 제곱, 그 다음에 뭐죠? A에서 6빼서 제곱, 또 뭐하죠? B에서 6빼서 제곱. 요게 분산 10이 되는 거죠. 맞니? 그치? 1번 공식 쓰면 이렇게 돼요. 그럼 문제가 발생됩니다. 무슨 문제? A 빼기 6을 제곱한 것과 B 빼기 6 제곱하는 요거를 계산하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쵸? 맞지?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쓰면 1번 공식을 쓰면 어렵습니다. 뭐가 나왔을 때? 별량 제곱 합이잖아요. 얘가 맞니? 자, 이게 뭐죠 지금? 별량 제곱의 합이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는 별량이잖아. 별량 제곱 합이 나왔으니까 이 공식을 쓰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분산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봐봐라. 자, 분산 어떻게 구한다? 별량 제곱의 합. 별량들이 얘네들이죠. 얘네들을 그냥 제곱만 하면 돼요. 4제곱, 8제곱, A제곱, B제곱. 그리고 4개로 나누면 별량 제곱의 평균이 되죠. 그쵸? 맞네? 거기서 평균 제곱 빼면 됩니다. 평균이 얼마였죠? 6이었죠. 그래서 6제곱을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온다? 분산 10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공식을 쓰게 되면 이걸 전개해야 되고 A제곱도 나오지만 12A도 나오고 막 개판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공식 쓰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내가 찾고자 하는 여기 딱 그대로 있어요. 됐니? 그래서 이 공식이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자, 4분의 16 더하기 64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36은 10이죠. 자, 그럼 다시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80은 136이 되더라. 그럼 4가 2항하니까 어떻게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80은 544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64. 이렇게 쉽게 구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뭐 계산 잘못했나? 내가 뭐 계산 잘못한 게 있나? 54만이랑 50. 어디가? 아니. 4, 4, 16, 8, 8, 136이지, 그치? 내가 뭘 숫자를 잘못 썼나? 숫자를 잘못 썼나 봐? 4, 4, 16, 8, 8, 64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4로 나눴죠? 빼기 평균 제곱했더니 분산이 10이다. 뭘 잘못했지? 이런 아이고 바보냐? 이거 뭐야? 36 이항하면 얼마냐? 46인데 136이라고 쓰고 있어. 자, 이거 얼마죠? 184죠, 그쵸? 그래서 104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밑에 이제 원리는 있는데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뭐 이해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거는 원리를 가지고 푸는 건 아니니까. 자, 그대로 공식을 외우면 되는데, 자, 별량이 x1, x2, xn 이렇게 있어요. 그쵸? 자, 근데 갑자기 이 별량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x1에다가 a 곱하고 b를 더하거나 뺐죠. x2에도 a를 곱하거나 b를 더하거나 뺐죠. 마찬가지로 xn에도 똑같이 뭐 했죠?
A를 곱하고 B를 더하거나 뺐지. 그러니까 뭐 했다? 첫 번째는 A를 곱하고요. 두 번째는 B를 더하거나 뺐지. 이때 평균을 M이라고 놓고요. 표준 편차는 S가 되는데 분산에다가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야지 표준 편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뭐가 되죠? 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그럼 표준 편차에다가 제곱을 하면 분산이 될 거예요. 자, 문자를 평균은 M이라 잡고 표준 편차는 S. 그럼 자동적으로 분산은 S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별량에다가 A를 곱한 다음에 B를 더하거나 뺐죠. 이때 평균은 그대로 A를 곱하고요. B를 더하거나 빼면 돼요. 그런데 분산과 표준 편차는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왜?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오기 때문에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만 하면 되냐? 표준 편차는 곱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절대값을 곱하느냐? 음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구이가 빠지네. 자, 얘는 음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된다? S제곱을 하니까 여기는 A제곱이 됐겠죠. 이걸 제곱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뭐를 쓰지 않는다? 더하거나 빼는 걸 쓰지 않아요.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평균은 곱하는 것도 하고 더하고 빼는 것도 하는데 분산과 표준 편차는 더하거나 빼는 걸 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몇 번 문제죠 지금? 33번 문제를 아주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별량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전부 다 동일하게 첫 번째 뭐 했죠? 2를 곱했죠. 그 다음 두 번째 2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표에다가. 그럼 이제 답은 쉽게 얻어낼 수 있겠죠? 평균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2를 곱하고요. 2를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21. 표준 편차 5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맞니? 끝났죠? 자, 그래서 평균을 M이라고 잡고 표준 편차를 N이라고 잡았으니까 평균 21에다가 10을 더하면 31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한번 해보죠.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누가 나와요? 분산이 나오죠. 맞나요? 이 분산에다가는 누구를 곱한다?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2를 제곱해서 곱한다. 됐나요? 그러니까 100. 실제로 표준 편차를 제곱하니까 100이 나오죠. 시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문제예요. 알겠죠? 이 공식이 고등학교 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자, 34번 가보도록 할게요. 34번 보니까 뭘 물어봤냐면요. 전체 학생의 수면 시간에 대한 분산값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여러분.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표준 편차는 결국에는 뭐죠? 루트 분산이기 때문에 분산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분산은 얼마죠?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나오는 거니까 얘는 4가 되고 얘는 13이 됐겠죠. 그죠? 자, 그런데 분산을 더해서 평균을 구한다고 전체 평균이 나올까요?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분산에 대한 공식이 뭐죠? 분산은 일단 기본 공식이 편차 제곱의 합을 뭘로 나눠요? 총 개수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쵸? 자, 따라서 편차 제곱의 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분산에다가 총 개수를 곱하는 거겠죠. 맞지? 분산에다가 총 개수를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학생 수가 얼마죠? 8명이죠. 8명이니까 편차 제곱합은 어떻게 구한다? 분산 4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학생 수를 곱하면 32가 나오겠지. 맞니? 그렇죠? 자꾸 날아가 버리네. 학생 수랑 분산만 이용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도 분산이 13인데 학생 수가 10이니까 13 곱하기 10을 하면 130이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죠? 전체 학생에 대한 편차의 합을 할 수가 있어요. 32 편차 제곱의 합을 130 더해주니까 얼마가? 162가 되더라. 맞니? 이때 총 학생은 몇 명이죠? 18명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되는 거죠. 마무리 뭡니까? 분산 어떻게 구해요? 분산? 그렇죠. 내가 찾고자 하는 분산은 162를 뭘로 나눈다? 18로 나눠주면 된다. 자, 그럼 얘는 누가 들어갈까요? 9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분산은 9가 된다. 그럼 표준 편차 얼마가 돼요? 루트 9니까 3이 됐겠죠. 자, 평균은 얼마죠, 선생님? 평균은 이거는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평균 값을 이용한 풀이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공식에 그냥 편차 제곱에 한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꼭 이거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숙제가 가능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얘도 학교 시험에. 자, 35번도 별표하고요. 얘도 무조건 나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1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학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보죠. 국어 성적이 가장 고른 반을 물어봤죠. 여러분, 성적이 고르다라는 거는 평균이 높아야지 고르는 거니? 아니죠. 성적이 낮다고 무슨 성적이 고릅니까? 아니죠. 성적이 고르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모여 있어야 되겠죠. 모여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작다는 거죠? 산포도가 작다는 거지. 산포도가 작다라는 거는 편차의 절대값이 작다라는 거죠. 차이가 작아야 되니까. 그럼 편차의 절대값이 작다라는 건 뭐가 작죠? 편차 제곱의 합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작다라는 거죠? 분산. 3도 흩어진 거잖아, 그치? 이 분산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도 작아진다? 표준 편차도 작아지는 거예요. 평균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고르다라는 내용에서는. 따라서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값 누구? 1.4. 바로 C반이 가장 작다, 아니 가장 고르다라는 거야. 그럼 가장 고르지 않는 반은 누가 되는 거예요? B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평균은 그래서 자료에 어떤 것만 따져주는 거야. 뭐 성적이 좋냐 안 좋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숙제는 그래서 어디까지 하시면 됩니까? 121페이지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